좋아요, 구독. 종목이나 섹터 있으실까요? 오늘 같은 날도 살만한 게 있겠습니까? 저가 정말 오늘 같은 날은 보통 안 하고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종목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현금도 네, 종목이다. 정말 현금도 종목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하나 그냥 쥐어짜서 왔습니다. 네, 쥐어짜서 온 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매크로 시장과 가격 지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주요하게 가격 지표 변화가 나타날 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가격 지표의 변화의 핵심은 N저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둔화될 수 있는 거겠고요. 이 둔화되는 N저 같은 경우를 놓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엔터 업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일본의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리면 이 관련해서 엔화 관련된 부분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엔터 쪽을 보려고 하고 그 중에서 어제 이제 새로운 소식이 하이브라는 기업에 있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주주에 대해서 사안 형태를 보내면서 얘기를 한 게 위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를 이제 유료화하겠다, 수익화라는 점을 내비쳤죠. 위버스 플랫폼을 4분기에 수익화한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1,000억 정도가 더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돼요. 그러면 원래 예상됐던 부분 같은 경우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었다고 하면은 한 3,000억, 많게는 4,000억.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0조 이런 논리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좋지 않은 시장 와중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제 발표했다는 게 시장이 이럴 줄은 몰랐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저는 1차적으로 그 정도 가격대를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15만 원을 제시를 합니다. 네, 하이브 오늘 같은 장에도 올라주고 있고 요 며칠 보면 좀 그래도 잘 버텨낸 것 같아요. 많이 내려온 또 종목에서 이렇게 또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또 찾아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일단 경기 방어주, 네, 방어주. 일단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고 이 가격단을 굳이 뭐 이렇게 따로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사실 그 작가님께 그냥 대충 사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KT라든지 우리 잘 알고 있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좀 전에 SK텔레콤의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들 사우디랑 뭐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시장이 이제 7월 중순부터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그리고 KT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시점에 지금 시장이 7월 중순부터 고점을 찍고 조정 나오는 구간에 반대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어떤 섹터 그리고 뭐 S-오일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경기가 나빠도 기름은 뭐 차에 기름은 넣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고 어떤 필수 소비재 쪽은 상승이 나오는데 GS 리테일도 오늘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뭐 S-오일이라든지 뭐 한국가스공사도 뭐 나쁘지 않게 버텨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통신 쪽 결국 우리 저기 스마트폰 안 쓰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통신비 같은 경우는 결국 가입자 수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들이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가 거의 뭐 명확하게 나와 있고 특히나 이게 이제 내수 시장에서의 딱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확장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다. 뭔가 확장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돈을 잘 버는 그리고 회사가 망하지 않을 그런 부분에 따른 뭐 수급은 계속 좀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들의 지금 쏠리고 있는 그 투자자별 이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7월 들어서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뭐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잖아요. 네. 은행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정부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고배당, 보통 은행주들이 7%, 많이는 9%뭐 이렇게 큰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최전선에서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르게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가 이런 밸류업에 좀 수혜가 있을 만한 뭐 그런 기업들을 찾아본다라면 통신주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결국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SK텔레콤이라든지 KT 같은 경우는 5%대의 고배당을 계속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서 주주들에게 조금 더 이런 배당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들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장에서 하락하는 장에서 어떤 그래도 손실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섹터는 통신 쪽이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SK텔레콤이나 KT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단을 뭐 특별히 오늘 뭐 종가 매수도 괜찮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질 때 우리가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있는 것들 물론 실적이 좋고 뭐 반도체도 다 실적 좋고 합니다. 근데도 거기는 일단 밸류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들이 크다라면 뭐 아직 오른 게 없고 시장에서 어떤 밸류 프로그램에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배당에 대한 기대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면 이거 좀 기다린다면 그래도 배당은 받을 수 있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KT하고 SK텔레콤 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봉 올라갈 때 사시기보다는 떨어질 때 좀 주워두시면 그래도 고배당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이 흔들림 속에서의 안정성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겠냐